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식과 명의 접촉에 대한 공부였어요. 그 전 시간의 공부는 색과 식의 접촉이었죠. 공부 내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됐냐면 색과 식의 접촉, 그거 끝나고는 명과 식의 접촉. 색과 식이 접촉을 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명이 생겨나요. 여기서 명은 뭐냐면 수상행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정확한 명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상사촉자기. 여기서 사는 행과 같은 말이에요. 사는 의도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촉은 접촉이고 작의는 주의. 그래서 이제 촉과 작의는 우리가 인식할 때 필요한 그 요소로 좀 제껴두고 수상사를 수상행으로 취급해서 명은 수상행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를 했죠. 오늘 공부는 명과 색의 접촉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명과 색은 접촉합니다. 명은 남화, 색은 루파. 남화는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네임,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남화라고 그래요. 네이밍. 루파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공부하고 가죠.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것을 외우는 사람은 안색,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이 안색, 안식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녀. 이런 놈은 국자야. 국자는 평생 국을 뜨는 일을 해도 국맛을 모르는 놈이야. 자기가 한번 국자로 살아봐. 날마다 국수업에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국자한테 국맛을 물어보자. 호박국 맛은 어때? 국자가 말하기를 몰라. 쇠고기 미역국 맛은 어떠니? 국자가 말하기를 몰라. 된장국은 어때? 국자가 말하기를 몰라. 네가 아는 건 뭐요? 나는 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일만 알아. 우리가 어떤 이름을 안다는 것은 허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허접한 알을 갖고 인생을 걸어요. 이름을 아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개념적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돼? 불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작동 원리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공부한 말을 또 한번 재탕, 3탕, 4탕, 5탕 해볼까요? 왜 아니라고 하는가?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는 것이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불교를 가르치냐고. 이것만 알면 다 되던데? 어린애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이름을 알고 싶어 해요. 아빠, 엄마, 밥, 집. 그러면 애들은 이름만 알면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실에 나가면 자기가 손을 다 가르치면서 아빠, 저거 차다. 그래. 아이고, 똑똑하네. 우리 아들. 그러면 걔가 으쓱으쓱해. 어린이들은 이름만 알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어른이 돼서도 이 습관이 그대로 유지돼요. 유아틱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묻습니다. 분수다. 그래서 나는 흐뭇했지. 기억력도 좋구만. 저번에 알려줬는데 그대로 기억하는구만. 그런데 애가 이렇게 묻는 거야. 아빠, 왜 분수라고 해? 그때부터 이제 같이 못 나가는 일이 생겼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왜 오토바이라고 해? 왜 자동차라고 해? 나는 그때 불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신경이 났어. 내가 개하고 그만 나가고 싶더라고. 고문이야, 완전히 고문. 심지어는 막 왜 구름이라고 하냐, 왜 하늘이라고 하냐. 어느 날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기들을 가리키면서 이거 눈이야. 그런데 왜 눈이라고 해? 참 놀라운 질문이었어. 그런데 언제 참외밭에 참외를 사러 갔어. 그 일가족이 내 옆에서 참외를 사러 이제 들은 거야. 그 농장에. 아들이 물었어, 아빠에게. 왜 참외라고 해? 나는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지. 저 아빠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빠는 웃으면서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어. 주님께서 참이라고 하셨어. 그때 애가 그렇구나.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지. 나는 참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아니라고 하는가? 세존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라고 하는가? 이 귀 청각하기 때문에 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이제 해봐요. 재밌으니까. 왜 색이라고 합니까? 시각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왜 성이라고 합니까? 소리 청각되기 때문에 성이라고 한다. 나머지도 해봐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아이에게 이 귀를 잡아다니면서 이거 귀야.
이 코를 잡아다니면서 이거 코야? 그 애가 코구나 귀구나 눈이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 나중에 아빠한테 이거 왜 눈이라고 그래? 이거 왜 귀라고 그래? 이렇게 묻는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존재에 붙는 이름에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걔는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이다, 색이다 이런 이름을 오늘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공부에 별 도움이 안 돼.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을 그냥 단순한 지식이라고 그래. 개념적인 지식.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런 이름이라는 것이 즉 이런 존재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의 원리 속에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 어떤 작동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 그것을 설명해 준 거야. 작동의 원리를 이해해야 완전한 이해가 된 거야. 계속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왜 아니라고 하는가? 시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지. 안을 바르고 완전하게 이해하려면은 시각하는 기능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 법문이 니까에 적혀 있는 걸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래가지고 글쎄 한 2, 3일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 이 경이로운 가르침, 존재를, 이름을, 현상을 기능과 작동과 활동의 원리로 설명한 이 위대한 스승에 대해서 공경을 금치 못할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 이미 우리는 이걸 공부했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면서 기능, 행위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건 받아들였죠. 그 공부는 동영상 어디에 있냐면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난다. 이 제목 아래 설명을 했어요. 엄청 중요하다고 그때도 강조했죠.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난다. 이 공부는 모든 존재가 이름으로 표시되는데 이 존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별반 중요한 공부가 아니야. 그 기저에 있는 그 존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돼. 존재는 기능하기 때문에 존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야.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 바르고 완전하게 이해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 중심의 삶을 살까? 기능이나 작동의 원리 중심으로 살아갈까? 기능이나 작동 원리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기능이나 작동 원리 안에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경험할 때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사티와 관계된다는 것을 눈치챘죠?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공부는 이 그림과 관계가 있어요. 이 그림은 오문 전향과 의문 전향을 설명할 때 그린 그림이에요.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향, 미적법을 불교에서는 뭘로 분류하냐면 색으로 분류해요. 색, 성향, 미촉법, 안희비, 설신이가 전부 통틀어서 색이다 그 말이에요. 안희비, 설신이는 내적인 기능을 하는 색입니다. 색성향 미촉법은 외적인 기능을 하는 색이에요. 안희비,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기능이 한 인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능이에요. 안익이라고 하는 기능이 일어나면 색이라는 기능이 대칭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기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안이라는 기능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가 조건적으로 결합하니까.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서로가 대등한 관계가 나타나요. 그런데 안과 색,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을 한 쌍의 법이라고 했죠. 여기서 한 쌍의 법이라는 것은 내적, 외적이 묶여서 한 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적이라고 왜 외적이라고 하냐? 내적이라고 말하는 이 기능은 나라는 존재를 산출해줘요. 그 다음에 외적이라고 말하는 이 색성형 미촉법 이 기능은 외부에 있는 세계라는 존재를 산출해 줍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과 의가 있는 이 몸 안에 세계가 있고 세계의 발생이 있고 세계의 소멸이 있고 세계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이 말처럼 불교의 모든 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은 없을 겁니다. 여기 그림이 의와 상을 가진 이 몸을 꽃잎처럼 그리는 그림이에요. 먼저 오분 전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과 색이 접촉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나요? 안식이 생겨나죠. 근데 여기서는 안식을 생략했네요. 왜 생략했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숨겨둔 거예요. 여기 숨겨뒀어요. 여기에도 비식을 숨겨뒀고요. 여기에도 설식을 숨겨뒀고요. 여기에도 신식을 숨겨뒀고요. 여기에도 의식을 숨겨뒀어요. 식을 밖으로 표현하면 18개가 돼요. 내적인 물질 기능 6가지, 외적인 물질 기능 6가지.
그 다음에 식의 유형 6가지, 3, 6, 18. 그런데 식이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세주께서 말씀하시냐면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은 안식을 생겨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략하면 12입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식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설명하면 18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해서 안과 색은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안, 입이, 설신, 의를 뭐라고 하냐면 육처라고 그래요. 육처라고 하면 안, 입이, 설신이와 대응하는 색성향 미축품이 생략되어 있구나. 또 12입처라고 하면 안식, 이식, 비식 내지 의식이 생략되어 있구나. 18개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안촉이라고 하죠. 이 안촉을 조건으로 뭐가 생겨난다겠어요? 수, 상, 행이 생겨난다고 말했죠.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보고 알 뿐이에요. 그런데 왜 수상행이 생겨난다고 하냐? 안과 색이 접촉을 해서 어떤 시각 적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을 어디로 보낸다겠어요? 의문에 보낸다고 했죠. 의문에 들어가요. 의문에 들어가면 의에 들어가면 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수상행이 생겨나요. 여기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수상행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곳이 어디냐면 의예요. 안에서는 안 생겨나요. 안에서 생겨난 감각을 의에 보내요. 의에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의는 안에서 들어온 이 감각을 갖고 수상행을 만들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문전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의에서 수상행을 만들어서 지가 먹고 마냐? 그게 아니라 의에서 수상행을 만들면 다시 이 수상행을 안으로 보내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안문전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하고 의는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겁니까? 조건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에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하면서 바로 시각적 수상행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문 전향에 의해서 의에서 생겨난 수상행이 여기에 투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그 투사된 것을 알지요.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안에서 발생한 시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의식이라는 말은 의에서 발생한 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발생한 식도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서로가 전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과 의는 상호작용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조건적으로 일어나요. 조건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이 감을 봤을 때는 감에 대한 수상행이 의에서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포도를 보면 포도에 대한 수상행이 의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이지요. 이 비설신도 의와 조건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우리는 알게 됐어요. 무엇을? 의에서 수상행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러면 이 수상행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이냐? 우리는 수상행을 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왜 수상행이라고 하냐? 왜 명이라고 하냐? 이것은 기능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작동 원리로. 수하기 때문에 명이라고 그래요. 상하기 때문에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하기 때문에 명이라고 그래요. 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느낀다는 말이에요. 느낀다는 말. 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각한다.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도한다는 말이에요. 의에서 수상행이 생겨난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에서 수상행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안, 입이, 설신이라는 5가지 감각이 의에다가 자기들이 감각한 것을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의가 안, 입이, 설신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에 대한 수상행을 작유합니다. 이때 의에서 작유하는 수상행은 모두 다 자기중심이에요. 여기서 내가 자기중심이다, 주관적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불교용어로 말하면 다 무슨 말이냐면 탐욕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교는 무엇인가를 주관적으로 하고 자기중심으로 할 때 거기에 탐욕이 개입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문 전향에 의해서 안, 입이, 설신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에 대한 수상행이 어디에서 생겨난다? 의에서 생겨난다. 그러면 의에서 생겨난 수상행을 각각 들어온 대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 안, 입이, 설신 이 5가지 의식이 그걸 받아가지고 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의에서 만들어진 명과 안, 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색이 접촉을 해요. 내가 안, 입이, 설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무엇을 함께 알아야 돼요? 색, 성향, 미촉법도 함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색에 대한 수상행, 그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수상행 내지 촉에 대한 수상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색은 우리가 쓰는 색과 겹치니까 성으로 한번 해보지. 안 겹치게. 성은 물질이죠. 이 성을 뭐라고 하냐면 청각적 물질이라고 그래요.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물질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면 청각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거예요. 성하고 명이 뭐지요? 수상 행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어떤 물질이에요? 성은 청각적 물질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상행은 무슨 명이냐면 청각적 명이에요. 청각적 물질하고 청각적 명하고 접촉을 해요. 접촉이라는 말을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접촉은 만난다, 결합한다. 성하고 성에 대한 수상행이 결합되어 있어요. 성에 대한 수상행과 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내가 쓴 지금 말 중에 대안이라는 말이 있죠. 성에 대한 수상행, 수상행에 대한 성. 여기서 대안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상행에 대한 성, 그렇게 말할 때는 수상행을 조건으로 하는 색, 이런 말이고, 성에 대한 수상행, 이렇게 말할 때는 성을 조건으로 하는 수상행, 이런 뜻이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세종께서는 색과 명이 접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에도 굉장히 공부할 것이 많아요. 색과 명의 접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색이 명에 나타난다. 명이 색에 나타난다. 여러분은 그냥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들이 아는 방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말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에게 문제만 던져주고 지나갑니다. 자, 색이 명에 나타나는 것을 세종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극 접촉이다. 유대의 촉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대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부딪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촉이라는 것은 부딪히는 자극이 있는 접촉이다. 그래서 이렇게 옮겼어요. 자극 접촉이다. 그럼 여기서 자극이라는 말을 이해를 조금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딪힘이에요. 소리 가지고 이 얘기했으니까 계속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 목소리는 아주 듣기 좋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듣기 싫고 그러죠. 그 왜 그래요? 그 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요. 어떤 색은 막 내 마음에 들어요. 돌그레하고 어떤 색은 막 시뻘건해서 싫어요. 왜 그래요? 그 빛의 파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 물질적인 차이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극 접촉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자극 접촉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경회로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라고 설명해. 그러니까 물질적 신호야, 다 이게. 우리가 소리를 듣고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뭔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 물질적인 어떤 자극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야. 안과 색 내지 의와 법이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접촉을 하면 뭐가 생겨나냐면 물질적 자극이 생겨나요. 여러분의 신경회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전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하겠죠. 물질적 자극이 일어나면 한번 해볼까요? 안과 색, 이게 시각적 물질 자극이 일어나겠죠. 이와 성이 접촉하면 청각적 물질 자극이 일어나겠죠. 비와 향이 접촉하면 후각적 물질 자극이 일어나겠죠. 설과 미가 결합하면 미각적 물질 자극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신과 촉이 결합하면 촉각적 물질 자극이 일어나겠죠. 의와 법이 접촉하면 정신적 물질 자극이 일어나겠죠. 이 정신적 물질 자극도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적 자극에서 식이 생겨나요. 식이 생겨나가지고 의와 법과 식이 결합하면 수상행을 만든다고요. 수상행은 의에서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자극이 의문에 들어오면 이 의에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명이 생겨나요. 수상행이라는 명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느낌. 둘째, 해석. 셋째, 의도라는 이름을 붙여요. 라벨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는 모두 다 여러분의 그 정신작용에 의해서 라벨링 된 것들이에요. 표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이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여기는 못 갈 곳, 저기는 갈 곳, 이렇게. 느낌이라는 명은 물질적 자극이 6가지 유형으로 일어나면 그것에 느낀다라고 하는 작동의 원리를 통해서 느낌을 딱 사출해줘요. 그러니까 느낌은 왜 느낌이겠어요?
느끼기 때문에 느낌이죠. 느낌 알아. 느낌 알아. 이렇게 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요. 느낌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려면 느낌이라고 하는 기능적 작동의 원리를 완전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조는 이렇게 느낌을 정의했어요. 왜 느낌이라고 하는가? 느끼기 때문이다. 느끼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느낌이라는 것은 느끼는 조건 발생의 작동 원리에서 그때그때 산출된 현상적 존재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세종께서는 단어, 이름을, 정의를 자기가 스스로 해. 제자가 물어본 게 아니야. 왜 느낌이라고 하죠? 제자가 물었다. 답한 것이 아니야. 어느 날 당신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스스로 물어. 왜 느낌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물었으니까 자기가 대답하는 거지. 느끼기 때문이다. 왜 해석이라고 그래? 해석하기 때문이야. 왜 의도라고 그래? 의도하기 때문이야. 왜 식이라고 그래? 식하기 때문이야. 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식별한다는 말이야.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세종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수라고 하나? 수가 느낌이죠. 수하기 때문이다. 느끼기 때문이다. 왜 상이라고 하냐? 상하기 때문이다.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행이라고 하냐? 행하기 때문이다. 자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식이라고 하냐? 식하기 때문이다. 식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하다, 상하다, 행하다, 식하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만 쓰는 우리끼리 쓰는 말이에요. 동사로. 세조는 명사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존재의 세계를 동사의 원리로 설명한 사람이에요. 이 동사가 모두 다 인간의 인식 속에서 의존적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이지 이름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수상행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 위에서 생겨난 물질적 자극에 대한 이름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이런 의도, 저런 의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의가 물질이죠. 의에서 수상행이라는 심적인 작용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 심적인 작용은 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의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심이라는 거, 의라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물질과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물질과 하나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능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안에 의가 나타나 있고 이 안에 심이 나타나 있고 이 안에 식이 나타나 있잖아요. 다. 의는 물질 작용의 본부요. 왜? 안과 이와 비와 설과 식이 다 의문에 전향되니까 여기서 수상행을 만들어서 배급을 해줘요. 어디로? 안, 이비, 설, 신으로. 이 정신이 의잖아요. 정신 한번 크게 똑바로 차리고 안, 이비, 설, 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적 자극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사티예요. 다시 자극 접촉으로 돌아가서 자극 접촉이 일어나면 그것이 명에 나타난다고. 명에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명과 결합한다고. 명과 결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물질적 자극에 대한 이름을 부여해요. 느낌이다, 해석이다, 의도다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식 안에. 그 인식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이 모두 다 재행이에요. 개념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명과 색의 접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색이 명에 나타나는 것을 자극 접촉이라고 합니다. 자극 접촉이 일어나면 그 자극, 물질적 자극에 대한 수상행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요. 이건 이런 느낌이야, 저건 저런 느낌이야, 또는 이건 이런 해석이야, 저건 저런 해석이야, 이건 이런 의도야, 저건 저런 의도야. 그러면 색이 명과 접촉을 하면 색은 이제 자기 본래의 색이 아니겠죠. 어떤 색이 될까요? 명에 대한 색이 되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대안이라는 것은 명을 조건으로 생겨난 이제 색이 된다고요. 우리의 몸 안에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세종께서는 명이 색에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어 접촉이라고 말했어요. 명칭의 촉이라고 그랬어요. 자극 접촉을 유대의 촉이라고 말한 반면 언어 접촉을 명칭의 촉이라고 말을 했어요. 즉 명칭을 부여한다고요. 명이 색에 나타나는 그러한 접촉을 언어 접촉이라고 그래요. 언어라는 것은 개념적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지각이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어나면 그 개념을 만들어 갖고 언어를 부여를 해요. 슬프다, 기쁘다, 안 보고 싶다 등등. 그래가지고 그 언어의 의미를 색에 결합시켜요. 그러면 색은
이제 어떤 색이 되냐면 의미를 가진 색이 되겠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전부 개인이 의해서 만들어낸 의미적 표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수상행위라고 하는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의 괴로움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드는 의미가 부서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변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끝까지 사랑할 여자야 라고 의미 부여를 했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대. 그러면 상실감을 느끼겠죠. 다시 말하는데 인간의 고를 생산하는 전진기지가 어디냐면 의에서 일어나는 수상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명과 색이 접촉하는 이유가 뭐요? 간단히 말해서 다 뭐냐면 명도 의식된 것이고 색도 의식된 것이야. 명은 의식된 것의 한 유형이죠. 색도 의식된 것의 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의식된 것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의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식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런 말이에요. 명과 색은 의식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구분된다, 그런 말이에요. 의식 과정 안에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의식 과정 안에서 통합돼요. 뭘로? 의식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 의식의 대상을 싸잡아서 명색이라고 세존이 명명했습니다. 명색이 한 단어로 만들어지는 순간 명과 색에 있었던, 즉 정신과 물질에 있었던 실체성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겠습니다.